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3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지수가 좀 선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5.7%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정점은 좀 찍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아직은 정점이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동안에 한 5%에서 6%대 높은 물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외환시장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외환시장을 보면은 미국의 이렇게 연이은 긴축 발언으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361.9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난 이렇게 한 25년간을 봤을 때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로 봐서는 IMF 때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지금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스템 위기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는 뭐 거의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린다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달러가 상당 기간 미국에서 4%또 내년에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좀 더 효용 가치가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환율이 계속 높다 보면은 지금 우리 물가가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진 걸로 집계가 됐지만 수입 물가가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 여파가 상당합니다. 2100만 명이 사는 그 청두라는 도시가 봉쇄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은 그 역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조금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정리를 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운송 장비부터 시작해서 몇 개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조금 수급이 뭐 나쁘지는 않았죠. 특히 이 운송 장비 쪽으로 해서 특히 현대차 미국한테 투자를 하고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운송 장비 업종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유통업, 의약품 이런 업종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의약품 업종도 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그래도 이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봐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살펴보니까 오늘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LG 이노텍 이 종목은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한솔재지 같은 경우 역시 초보자들의 영역은 아니죠. 이 부분이 초보자들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은 좀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종목 깊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세 종목 정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한국실석유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은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총재들의 긴축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게 지금 9월 13일이 되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 9월 한 20일경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일단 나봐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뭐 시장이 흘러갈 건지 다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도 많고요. 또 그리고 개인들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닌데, 역시 우리가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미국 긴축의 영향도 크지만, 또 이 환율로 인해서 우리나라 물가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 물가를 갖다가 현재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단이 여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정부의 방향은 명확하게 드러나죠.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 하려고 하고, 중앙은행도 방향이 명확하죠. 지금 돈을 갖다가 줄이는 쪽으로 명확합니다. 예전하고 전혀 다른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민간이 이 돈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이게 될런지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죠. 당장 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금리를 높이게 되면 수요가 위축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래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970년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자 물가가 안정이 되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되니까 다시 금리를 낮췄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연준 총재들의 다짐입니다. 그게 실제 미국 연준 기준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저 사람들도 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하는 게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자꾸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수요가 위축이 돼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시장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강심장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옛날에 폴 볼커 의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들도 고민이 되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격정이 되는데,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하강을 한다 쳤을 때 과연 이 하강이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금리를 잘못 손질을 봐서 쓸데없는 고집을 갖다가 펴는 와중에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경기를 내모는 게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걔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들이 판단할 때, 이거 너무 죽여버리면 다시 살리는데 또 돈을 풀어야 되고, 근데 그 돈을 푸는 게 어떤 적당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규모로 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적당한 수준인지 걔들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다 이런 상황들이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큰 방향은 물가를 잡고, 그리고 경기는 다소 위축이 되더라도 다시 돈 풀어서 살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한번 돌파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아가는 쪽은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돈이 만드는, 알아서 자생력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돕고자 하는 그런 쪽인데, 아직은 그 과정에 있어서 앞날이 좀 불투명하죠. 실제 민간에서 돈이 활발하게 예전처럼 만들어질런지 이것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쪽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생각하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베팅하고 가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차익 실현을 해서 오늘부터 쪽 내고 은퇴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고, 또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천천히 그래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도 변동성이 심해가지고요,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힘든 시장 견디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빗들 날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말 푹 쉬고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